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시장,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죠. 그런데 이 선거에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, 이런 여론조사 응답이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많았답니다. 그런 응답이. 그러니까 조선일보 제목이 참 재밌는데, 이 조사 실화냐?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.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거기에 보니까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, 이런 응답이 49%,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 37%, 그러니까 12%포인트 야당 쪽이 더 높게 나타났죠. 그리고 이제 그걸 서울과 부산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보자면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은 55%가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. 반면에 여당은 35%가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,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20%포인트 차로 야당을 더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서울의 경우. 부산은 마찬가지죠. 부산, 울산, 경남, 여기서는 야당이 52%, 여당이 33%, 그래서 19%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요, 야당의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구나,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됐다,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라고 생각됩니다. 문재인 정부의 독주가 말이죠, 도를 넘었죠. 특히 4.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한 이후에 정권 측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입니다.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하죠.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컨대 국회가요,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 있는데 그동안의 관행대로 서로 여야가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독식해버렸습니다. 18석 모두를. 그리고요, 이상한 법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. 무슨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5.18 모욕 금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말이지, 피해자라든지 유족을 모욕 주고 하면 7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 법을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. 또요, 고위공직자가 60일 이내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그 개정안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.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. 사회주의적 발상이고, 이게 대한민국에서,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집권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. 이게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그동안 22번 대책을 내놨어요. 제가 몇 번은 23번이라고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잘못 읽은 것 같고, 22번을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23번째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. 왜? 22번 대책이라는 게 온 동네방네에다가 다 불을 질러놨거든, 집값에. 그리고 23번째 방안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겠다는 거죠. 천도를 하겠다는 게, 천도를. 거기서 뭐 청와대, 국회 다 보내겠다는 건데, 그거 뭐 집값을 잡는 데는 별 효력이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꿈이에요. 지배 세력이 바뀌었으니까 도읍도 옮겨야 된다. 이번에 이참에 그걸 실현하겠다는 거죠. 정부 인사는 또 어떻습니까? 세상에 말이죠, 이 주사파의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인식됐던 과거의 그 전대협, 그 제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의원을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.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다음에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또 내정했습니다. 박지원 전 의원 누굽니까? 북한에 말이죠, 불법 송금했다가 특검에 걸려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한 5개월인가 살았을 거예요. 그런 사람이에요. 김정은하고 옛날에 그 이전에 그 아버지는 김정일하고 이 친남을 그렇게 과시했던 그 사람이에요. 김정은 보라고 지금 인사하는 겁니까? 이 안보 라인 인사라는 게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인사가 아니고, 또 뭐 법원에서 판단해서 한 거다, 이래서 사법부 결정이니까 뭐 정권적 차원의 그런 어떤 고려가 있는 건 아니다, 뭐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분위기는 또 이상해요. 왜? 요즘 법원에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.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, 뭐 조국 전 법무장관,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,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, 거기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, 이런 사람들 말이죠. 줄줄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죠.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,
추가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습니다. 반면에 채널의 이동재 기자 무슨 뭐 진술 강요 미수죄 이런 혐의로 기어이 구속시켜놨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윤석열 찍어내기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추미애 법무장관 행태는 또 어떻습니까? 오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. 예.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말이죠. 검찰총장의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자기 기사를 잘못 썼다고 해서 언론을 보고 관음증이 있답니다. 자기를 보고 언론이 관음증적인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. 듣기도 민망스럽네.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 앞에 두고 윤 총장을 망신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? 내가 제지시를 했는데 아침에 샤워하다가 제지시하기로 결심했다.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이성의 고삐가 아주 뭐 풀려버린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? 결정판은요. 민주당 출신,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이 사람들의 그 타락, 탈선 그 행태입니다.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자신의 비서를 말이죠. 성추행하고 성폭력했다가 지금 형을 살고 있잖아요. 물론 뭐 지사직은 자기가 내놨지만 안 내놨으면 쫓겨나겠죠. 그때 얼마나 이 미투 열풍이 불었습니까? 아주 태풍이었죠.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고돈 씨, 전 부산시장, 여직원을 말이죠. 강제 성추행했고 박원순 서울시장, 전 서울시장 자기가 4년 동안 데리고 있던 여비서는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자살해버렸어요. 그 자살한 건 영원히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죠. 그러고 나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다가 뭐 정권 지지 세력들 전부 일제히 나서가지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. 구국영웅 백선엽 장군 돌아가셨는데 백세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전대협 옛날 전대협이 아니고 지금의 전대협 이 전대협과 이제 몇 그 단체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광화문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. 엄청스럽게 많은 시민이 거기 분향을 했죠. 그 비가 오는 속에서도 이 구국의 영웅을 발했습니다. 거기 가서. 그런데요. 서울시가 뭘 하냐면 거기다가 변상금을 물리겠답니다. 불법적으로 그 분향소를 설치해서 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.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? 자기들도 불법으로 서울시청 앞에다가 박원순 분향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서울 시민한테 물어보기도 안 하고 최소한 시의회 의결이라도 거쳐서 해야 될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몇 사람 마음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서울특별시장 5일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그래놓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 변상금 물리겠다고요? 이런 짓을 하고도 민심은 우리 편이다.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. 정권은요. 그 힘이 너무 커졌을 때, 과하게 커졌을 때 그때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. 오만은 패망을 불러오게 마련이죠. 문재인 정권 지금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. 오만이 관성화가 돼가지고 그 관성이 붙어가지고 되돌릴 수도 없을 거예요. 아마 되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. 계속 이 길로 가는 거죠.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지켜봐야죠. 왜?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 이 정권이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